아이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건 줄 알았는데. 아빠, 그거 계속하면 나중에 정말 큰일 나요. 모르시면 손해입니다. 지금부터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중년생활정보센터 센터장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건강관리를 꽤 잘하고 있는데 왜 몸은 자꾸 무거워질까? 아무거나 막 먹는 것도 아니고 술을 많이 마시는 것도 아닌데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하지 않고 화장실에 다녀와도 어딘가 찝찝하고 허리 뒤쪽이나 옆구리가 묵직하게 느껴지는 날이 있으셨습니까? 특히 소변색이 평소보다 진하거나 거품이 오래 남거나 몸이 살짝 붓는 느낌이 들어서 마음 한쪽이 불안했던 적은 없으셨습니까? 많은 분들은 이런 몸의 신호를 그냥 넘깁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몸이 이미 불편하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도 오히려 건강에 좋다는 음식만 더 열심히 챙겨 드신다는 겁니다. 몸이 무거우니까 더 좋은 걸 먹어야겠다. 속이 더부룩하니까 몸을 깨끗하게 비워야겠다. 혈관이 걱정되니까 혈관에 좋다는 걸 매일 먹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한 습관 하나가 나중에는 몸에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도 바로 식초입니다. 사과 식초가 좋다. 현미 식초가 좋다. 식초가 혈당에 도움이 된다. 식초를 마시면 몸속 노폐물이 빠진다. 아침에 한 잔 마시면 몸이 가벼워진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아침마다 물에 식초를 타서 드십니다. 어떤 분은 나물 무침마다 식초를 넣습니다. 어떤 분은 두부에도 식초를 뿌리고 시금치에도 식초를 넣고 심지어 약을 드시는 시간에도 식초 음료를 함께 드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식초가 무조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식초는 음식입니다. 잘 쓰면 음식 맛을 살려주고 입맛을 돋워주고 어떤 분들에게는 식후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식초를 약처럼 믿는 순간입니다. 식초를 음식이 아니라 치료제처럼 생각하는 순간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몸이 젊을 때와 다릅니다. 위장은 예전보다 예민해지고 치아는 약해지고 신장은 조용히 기능이 떨어질 수 있고 약을 드시는 분들은 약과 음식의 관계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놓칩니다. 좋다니까 그냥 먹습니다. 남들이 먹는다니까 따라 먹습니다. 방송에서 봤으니까 매일 먹습니다. 하지만 건강은 유행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에 맞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제가 만났던 한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평생 큰 병 없이 살아오셨고 술, 담배도 거의 하지 않으셨고 아침마다 동네 공원을 걸으셨습니다. 식사도 꽤 조심하셨습니다. 기름진 음식은 피하고 채소와 두부, 생선, 현미밥을 자주 드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분은 정말 건강하게 사신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하게 허리 뒤쪽이 묵직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근육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공원에서 오래 걸어서 그런가 보다, 잠을 잘못 잤나 보다 이렇게 넘기셨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묵직함이 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옆구리 쪽으로 번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소변도 예전처럼 시원하지 않았고 색도 진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도 병원에 가지 않으셨습니다. 본인은 건강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몸이 이상하니까 오히려 더 열심히 챙겨 드셨습니다. 아침마다 마시던 식초물을 조금 더 진하게 타서 드셨습니다. 몸속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신 겁니다. 그러다 어느 새벽 옆구리에 참기 힘든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결국 응급실에 가셨고 검사 결과 신장 결석이 발견됐습니다. 이분이 가장 당황하셨던 건 통증보다도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나는 건강에 좋은 것만 먹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바로 여기가 중요합니다. 건강에 좋다는 음식도 내 몸 상태와 맞지 않으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한두 번 먹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반복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식초도 그렇습니다. 식초 한 번 먹었다고 바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나물에 식초 조금 넣었다고 큰일 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위장이 약한 분이 빈속에 매일 진하게 마시거나 신장 결석 경험이 있는 분이 옥살산이 많은 음식과 함께 자주 드시거나 약을 드시는 분이 아무 확인 없이 습관처럼 반복한다면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식초가 독이다. 이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식초를 내 몸에 맞지 않는 방식으로 반복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신장은 조용한 장기입니다. 처음부터 크게 소리치지 않습니다. 조금 피곤하고 몸이 붓고 소변이 달라지고 허리 뒤쪽이 묵직한 정도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놓칩니다. 여러분, 건강관리는 좋은 것을 많이 먹는 것이 아닙니다. 나쁜 습관을 줄이고 내 몸에 맞지 않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빈속에 식초를 마시는 습관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아직 물도 제대로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식초를 물에 타서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속이 비어 있을 때 먹어야 더 잘 흡수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공복에 먹어야 몸속이 깨끗해진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위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이 습관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공복의 위는 음식으로 보호받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산성이 강한 식초가 들어가면 위벽이 직접 자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소 속쓰림이 있거나 위염이 있거나 역류 증상이 있는 분이라면 더 조심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괜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하면 어느 순간 속이 쓰리고 트림이 올라오고 목이 따갑고 식사 후 더부룩함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때도 많은 분들은 식초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런가 보다. 나이가 들어 소화가 안 되나 보다. 이렇게 넘깁니다. 하지만 원인은 매일 반복하던 식초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진하게 마시는 것입니다. 식초를 마실 때 찌릿한 느낌이 있어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느낌은 몸이 좋아지는 신호가 아니라 자극일 수 있습니다. 식도와 위가 산성에 직접 닿는 느낌일 수 있습니다. 특히 식초를 원액에 가깝게 드시거나 물을 조금만 넣고 진하게 드시는 습관은 피하셔야 합니다. 식초는 음식에 쓰는 조미료이지 원액으로 마시는 건강약이 아닙니다. 마신다면 반드시 충분히 희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이 아니라 내 몸 상태를 보면서 가끔 드시는 정도가 더 안전합니다. 세 번째 실수는 약과 가까운 시간에 먹는 것입니다. 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 이뇨제, 위장약, 이런 약을 드시는 분들은 음식 하나도 조심해야 합니다. 약은 몸 안에서 흡수되고 작용하고 분해되고 배출됩니다. 그 과정에 위장 상태, 음식, 수분, 전해질 상태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식초를 매일 건강 음료처럼 마시면 어떤 분들에게는 속쓰림이나 위장 불편감이 생길 수 있고 약을 드시는 분들은 본인 상태에 따라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에게 어지럼은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잠깐 휘청했을 뿐인데 넘어지면 골절이 됩니다. 고관절 골절은 노년 건강에 아주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약을 드시는 분들은 식초를 매일 드시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나 약사에게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네 번째 실수는 식초를 만능으로 믿는 것입니다. 식초를 마시면 혈관이 깨끗해진다, 살이 빠진다, 혈당이 내려간다. 이런 식으로 너무 단순하게 믿으면 위험합니다. 건강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혈관 건강은 식초 한 잔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혈당은 식초 하나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신장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지, 짜게 먹지 않는지, 움직임이 있는지, 단백질을 과하게 먹지 않는지, 약을 제대로 복용하는지, 정기검진을 하는지 이런 것들이 함께 작용합니다. 그런데 기본은 그대로 두고 식초만 열심히 마신다면 그것은 건강관리라기보다 위로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나 오늘 식초 마셨으니까 괜찮겠지? 나 건강한 음식 먹었으니까 괜찮겠지. 이런 생각이 오히려 몸의 신호를 놓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식초와 함께 조심해야 할 음식 조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몸에 좋은 음식입니다. 비타민도 있고 엽산도 있고 마그네슘도 있고 식이섬유도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시금치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도 들어있습니다. 옥살산은 일부 식물성 식품에 자연스럽게 들어있는 성분입니다. 시금치, 근대, 비트, 일부 견과류 등에 들어있습니다. 건강한 분이 적당히 드시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신장결석 경험이 있는 분, 특히 옥살산 칼슘 결석을 경험한 분이라면 식습관을 조금 더 신경 써야 합니다. 시금치를 드실 때는 생으로 많이 드시기보다 데쳐서 드시는 편이 좋고, 데친 물은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무칠 때는 식초를 많이 넣기보다 들기름이나 참기름, 깨소금, 마늘, 약간의 간장으로 담백하게 드시는 편이 낫습니다. 두 번째는 두부입니다. 두부는 어르신 식탁에서 정말 중요한 음식입니다. 소화도 비교적 편하고 단백질도 있고 부드럽고 다양한 반찬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두부를 드실 때 식초 양념장을 듬뿍 뿌려 드십니다. 새콤해야 입맛이 돈다는 이유입니다. 물론 가끔 조금 먹는 정도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장 결석 경험이 있거나 신장 기능이 약하다는 말을 들은 분이라면 매일 반복하는 조합은 조심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특히 두부, 시금치, 식초를 한 식탁에서 자주 반복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두부 반찬, 시금치 무침, 그리고 식초물 한 잔. 본인은 아주 건강한 식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 몸 상태에 따라 조심해야 할 지점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수분 섭취가 부족한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제 약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더 걱정하는 부분은 음식보다 약입니다. 중년 이후에는 약을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기 때문입니다. 혈압약, 고지혈증약, 당뇨약, 관절약, 위장약, 수면제, 이뇨제까지 함께 드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약은 약대로 먹고 건강식품은 건강식품대로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몸 안에서는 그렇게 단순하게 나뉘지 않습니다. 약도 위장으로 들어가고 음식도 위장으로 들어갑니다. 둘 다 흡수되고 분해되고 간과 신장을 거쳐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식초가 모든 약과 위험하게 반응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약을 드시는 분이라면 매일 반복하는 식초 습관을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특히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혈압약은 혈압을 안정적으로 조절하기 위해 드시는 약입니다. 그런데 몸 상태는 그날 다릅니다. 잠을 못 잔 날, 물을 적게 마신 날, 땀을 많이 흘린 날, 식사를 제대로 못한 날에는 혈압 반응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공복에 식초를 마시면 속이 불편하거나 어지럽거나 메스꺼운 느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이런 어지럼을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화장실에서 미끄러지거나 계단에서 휘청하거나 새벽에 일어나다 넘어지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커집니다. 그래서 혈압약을 드시는 분은 식초를 드신다면 시간과 양을 신중히 보셔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담당 의사나 약사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가 식초물을 매일 마시는데 괜찮을까요? 이 한마디만 해도 됩니다. 고지혈증 약을 드시는 분들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고지혈증 약은 심혈관 질환 예방에 중요한 약입니다. 그런데 일부 분들은 약을 먹으면서도 식초도 같이 먹어서 혈관을 더 깨끗하게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은 이해됩니다. 하지만 약은 약대로 역할이 있고 식초는 음식으로서 역할이 있습니다. 식초를 더한다고 약효가 무조건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위장이 예민한 분들은 속이 불편해지고 근육통이나 피로감이 있는 분들은 몸의 변화를 더 헷갈리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스타틴 계열 약을 드시는 분들은 근육통이 생기면 그냥 넘기지 말고 의료진에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식초가 식후 혈당 반응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식초를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혈당이 너무 내려가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식사를 거른 상태, 약을 먹은 상태, 운동을 많이 한 상태, 몸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혈당 반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식초를 혈당 조절 도구처럼 사용하기보다 먼저 의료진과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치아 이야기도 꼭 하셔야 합니다. 식초는 산성이 강합니다. 산성 성분이 치아 표면에 오래 닿으면 치아의 겉면을 보호하는 층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잘 모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찬물을 마셨을 때 이가 시리고, 과일을 먹을 때 이가 찌릿하고, 양치할 때 잇몸이 예민해집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잇몸이 내려가면서 치아 뿌리 쪽이 노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식초를 드신다면 절대로 입안에 오래 머금지 마십시오. 충분히 희석해서 빠르게 삼키고 마신 뒤에는 물로 입을 헹구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식초를 마신 직후 바로 양치질을 하는 습관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산성에 노출된 치아 표면은 일시적으로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바로 칫솔질을 하면 더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식초를 아예 먹지 말아야 하느냐? 아닙니다. 식초를 음식으로 적당히 사용하는 것은 괜찮은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마시는 식초입니다. 매일 반복하는 식초입니다. 내 몸 상태를 보지 않는 식초입니다. 식초를 드시고 싶다면 원칙을 세우셔야 합니다. 공복을 피하십시오. 진하게 마시지 마십시오. 매일 마셔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이상 신호가 있으면 멈추십시오. 식초를 마신 뒤 속이 쓰리다, 목이 따갑다, 이가 시리다, 어지럽다, 소변이 이상하다, 몸이 붓는다, 이런 변화가 생기면 계속 밀어붙이면 안 됩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들어야 합니다. 이제 좋은 식초를 고르는 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트에 가보면 식초 종류가 정말 많습니다. 문제는 이름만 보고 고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마시는 식초라고 되어 있는 제품 중에는 당분이 많은 제품도 있습니다. 달콤해서 먹기 좋지만 성분표를 보면 당류가 꽤 들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혈당을 생각해서 식초를 마시는데 실제로는 당분을 함께 많이 먹고 있다면 방향이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 식초를 고를 때는 라벨을 보셔야 합니다. 앞에 크게 적힌 문구보다 뒤에 작게 적힌 성분표를 보셔야 합니다. 혈관 건강, 활력, 다이어트, 발효, 자연, 이런 말보다 중요한 건 내 몸에 들어가는 성분입니다. 그리고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입니다. 식초가 혈당에 도움이 된다는 말을 듣고 식습관을 그대로 두는 분들도 있습니다. 밥은 많이 먹고 단 음식도 먹고 야식도 먹고 대신 식초를 마시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건 위험한 착각입니다. 혈당 관리는 식사량, 탄수화물 종류, 운동, 수면, 약 복용, 체중, 스트레스가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식초 한 잔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혈관은 식초로 씻는 것이 아닙니다. 싱겁게 먹고 움직이고 담배를 피하고 혈압과 혈당과 콜레스테롤을 관리하고 잠을 잘 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신장을 지키기 위해 식초보다 더 중요한 생활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물입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물을 적게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장실 자주 가기 싫어서, 밤에 깨기 싫어서, 입맛이 없어서 물을 줄이십니다. 그런데 수분 섭취가 부족하면 소변이 진해집니다. 소변이 진해지면 신장과 요로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신장 결석을 예방할 때도 충분한 수분 섭취는 매우 중요한 기본입니다. 그러니 신장을 위해서라면 식초보다 먼저 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식초부터 찾지 마시고 먼저 미지근한 물을 드십시오. 그리고 소변색을 살펴보십시오.
평소보다 진하고 냄새가 강하고 양이 적다면 물 섭취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짠맛입니다. 신장을 힘들게 하는 대표적인 습관 중 하나가 짜게 먹는 것입니다. 찌개, 국, 라면, 장아찌, 젓갈, 김치, 된장찌개. 우리 식탁에는 맛있는 음식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음식들에는 나트륨이 많을 수 있습니다. 나트륨을 많이 먹으면 몸이 물을 붙잡고 혈압이 올라가고 신장에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식초를 드시면서 건강관리한다고 생각해도 매일 국물을 끝까지 마시고 잔반찬을 많이 드신다면 신장 입장에서는 부담이 됩니다. 세 번째는 단백질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챙겨야 합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단백질을 무조건 많이 먹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신장 질환이 있거나 의사에게 단백질 조절을 들은 분들은 전문가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근육을 키운다고 단백질 보충제를 드시고 고기를 많이 드시고 달걀도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몸이 건강한 분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신장 기능이 약한 분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정기검진에서 신장 수치가 어떤지 확인하십시오. 크레아티닌, 사구체 여과율, 소변 단백 이런 말을 들으셨다면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네 번째는 움직임입니다. 신장 건강이라고 하면 음식만 생각하지만 혈액순환과 활동량도 중요합니다. 오래 앉아 있으면 몸 전체 순환이 떨어집니다. 다리가 붓고 몸이 무겁고 밤에 쥐가 나고 피로감이 쌓입니다. 그래서 거창한 운동이 아니더라도 매일 움직여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걷기입니다. 빠르게 걷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건 매일입니다. 식후에 10분 정도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몸에 도움이 됩니다. 걷기가 어렵다면 집 안에서라도 움직이십시오.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 발 뒤꿈치 들었다 내리기, 제자리 걷기. 이런 단순한 동작도 꾸준히 하면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몸의 신호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어렵게 쓰실 필요 없습니다. 달력에 간단히 표시하면 됩니다. 오늘 소변색이 진했다. 오늘 속이 쓰렸다. 오늘 어지러웠다. 오늘 옆구리가 묵직했다. 오늘 식초를 마셨다. 오늘 물을 적게 마셨다. 며칠만 지나도 패턴이 보입니다. 이런 기록은 병원에 갈 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여섯 번째는 검진을 미루지 않는 것입니다. 신장은 조용히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없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특히 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은 신장 검사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변 검사도 중요합니다. 단백뇨나 혈뇨가 있는지 보는 것은 신장 건강에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소변에 피가 보이거나 옆구리 통증이 심하거나 열이 나거나 소변이 잘 안 나오시면 바로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건강 정보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진료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식초는 음식이지 약이 아닙니다. 식초를 먹는다고 혈관이 갑자기 깨끗해지고 신장이 갑자기 좋아지고 혈당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복에 식초를 마시는 습관은 특히 위장이 약한 분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신장 결석 경험이 있는 분들은 시금치 같은 옥살산이 많은 음식과 식습관을 조심해야 합니다. 약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치아도 보호해야 합니다. 식초를 마신다면 충분히 희석하고 입안에 오래 머금지 말고 마신 뒤 물로 헹구십시오. 건강은 무리해서 한 번에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작게 시작해서 오래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가장 두려운 것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아프면서 오래 사는 것이 두려운 겁니다. 병원 침대에 오래 누워있는 시간보다 내 발로 걸어서 공원에 가는 시간이 더 소중합니다. 투석실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가족과 식탁에 앉아 따뜻한 밥을 먹는 시간이 더 소중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내 몸을 다시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건강은 유행이 아닙니다. 내 몸에 맞는 균형입니다.
여러분 모두 오래 건강하시고 병원보다 공원을 더 자주 가시고 약봉지보다 웃음이 더 많은 하루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